안녕하세요. 건강을 전하는 지식 건전지 신경민입니다. 오늘도 건전지가 여러분의 건강 지식을 100% 가득 채워드리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본격적인 삼복더위가 시작됐는데요. 무더운 여름 잘 보내고 계신가요? 더운 여름을 한 병에 날려주기 위한 건강 지식들을 준비해왔으니 눈 번쩍, 귀 쫑긋하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출발! 여러분은 아플 때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어딘가요? 바로 병원이죠. 그런데 아파도 편하게 병원을 찾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아주 특별한 주치의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집중 건강정보에서 다룰 장애인 건강주치의입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 장애인이 거주 지역 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된 의사 1명을 선택해 만성질환, 장애 건강 상태 등을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2018년 5월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했는데요. 올해 6월부터는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새로 실시하고 기존 의과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내실화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은 앞서 진행된 1단계 시범사업의 단점을 보완해 케어 플랜 횟수를 늘리고 환자 관리 서비스를 신설했으며 방문 진료 수가를 개선했습니다. 포괄평가 및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케어 플랜을 기존에 연 1회 시행하던 것에서 중간 점검을 추가하여 연 2회 건강 및 장애 상태를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환자 관리 서비스를 신설해 월 1회 이상 전화로 건강 상태, 약물 복용, 합병증 유무 등에 관해 비대면 상담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환자 본인 부담금은 없도록 했습니다. 의료진의 건강주치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통원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치료 서비스 수가를 인상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록 및 교육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치과주치의가 장애인의 구강 건강 상태를 지속적 포괄적으로 관리해주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근육강직으로 치아 관리가 어렵고 치료 자체의 난이도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구강 건강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장애인 치과 주치의는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우식 결손 치아, 치석 치태 등 구강 건강 상태, 구강 관리 습관 등을 연 1회 평가하고 종합 관리 계획을 수립하며 불소도포, 치석 제거, 구강 보건 교육 3개 행위로 구성된 구강 건강관리 서비스 묶음을 연 2회 제공해 중증 치아 질환을 예방합니다. 서비스 본인 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10%로 연 18,000원 정도 소요되며 환자 부담이 약 4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됩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부산광역시, 대구 남구, 제주시 거주 중증 장애인과 소재 치과 병의원이 대상이 되는데요. 6월 8일부터 1년 동안 시행됩니다.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이 개선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름철 가장 인기 있는 과일은 무엇일까요? 수박, 포도 등 다양한 과일이 있지만 노랗고 하얀 줄이 있는 이 과일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오늘 샵 검색어에서 다룰 참외입니다. 참외는 달콤하고 맛도 좋으면서 손쉽게 먹을 수 있어 인기가 많은 과일인데요. 또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나트륨 배출 효과가 있습니다. 참외 한 개에는 340mg의 칼륨이 들어있는데요.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춰주며 세포 삼투압과 수분 평형을 유지해줍니다. 짠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참외를 함께 먹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참외의 씨가 붙은 달고 하얀 부분에는 엽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참외에는 엽산이 132 마이크로그램 들어있어서 하루에 2개만 먹어도 권장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비타민 B의 일종인 엽산은 태아 척추 및 뇌신경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임신부가 먹으면 더 좋은 과일입니다. 참외에는 피로회복에 좋은 비타민C도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비타민C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미백과 노화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참외의 항산화 작용을 돕는 베타카로틴은 흡수될 때 비타민 A로 활성화돼 간을 보호하고 심장 질환을 예방해줍니다. 베타카로틴은 참외의 과육보다 껍질에 더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참외를 껍질째 먹으면 각종 면역 성분과 생리활성 물질을 과육만 먹었을 때보다 약 5배 정도 더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이어트 효과가 있습니다. 참외 한 개의 칼로리는 30kcal로 영양소는 풍부하면서 저칼로리인 식품입니다. 수분 함량이 90% 정도이기 때문에 쉽게 포만감을 느낄 수 있고 갈증 해소에 도움을 주어 탈수를 막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참외, 어떤 참외를 고르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참외 배꼽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배꼽이 작은 참외가 맛있고 노란색이 진하고 하얀 줄이 선명한 것이 좋습니다. 여름 제철 과일인 참외 챙겨 드시면서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옛말에 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요즘에는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고 에어컨이 계속 가동되기 때문에 감기처럼 찾아오는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샵 검색어에서 다룰 냉방병입니다. 냉방병은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 냉방이 지속될 경우 가벼운 감기, 몸살, 건태감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냉방병의 더욱 자세한 증상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호흡기 증상이 있습니다. 두통이나 콧물, 재채기, 코막힘의 증상을 주로 호소하며 감기와 비슷한 증세가 많습니다. 손발이 붓거나 어깨와 팔다리가 무겁고 허리나 무릎, 발목 등의 관절이 무겁게 느껴지며 몸이 나른하고 쉽게 피로해집니다. 심할 때는 통증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장장애로 소화 불량과 하복부 불쾌감이 있고 심하면 설사를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냉방병에 더 취약하여 생리가 불규칙해지거나 생리통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는 냉방병의 원인에는 다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내외의 과도한 온도차입니다. 우리 몸은 온도에 민감하여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폭염이 지속되는 실외와 에어컨을 낮은 온도로 가동해 시원한 실내를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몸은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적응 과정을 반복해야 하고 이때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지치게 되면서 면역력이 약해지고 냉방병에 걸리기 쉬운 몸이 됩니다. 두 번째는 레지오넬라 균입니다. 이 균은 냉방기 내에 서식하며 일종의 감염성 질환입니다. 같은 냉방기를 사용하는 건물 전체에 퍼지며 특히 허약자나 면역 기능이 약화된 사람에게서 주로 감염됩니다. 세 번째로는 밀폐된 환경이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시원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문을 꼭 닫고 환기를 시키지 않을 때 주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담배 연기는 물론이고 사무실 내의 가구나 카펫, 페인트나 접착제, 복사기 등에서 발생하는 화학 성분들이 환기가 제대로 안 돼 실내에 계속 쌓일 때 발생합니다. 냉방병에 대한 원인만 제거해도 냉방병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데요. 그 자세한 예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실내 온도 25에서 26도 이상 유지하기, 바람이 한 곳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조절하기, 피부가 찬 기운에 많이 노출되지 않도록 긴팔옷 준비하기, 2시간에 한 번 정도 꼭 환기하기, 찬바람을 많이 맞았다면 잠깐씩 바깥 공기 쐬기, 따뜻한 차 등을 마셔서 체온 유지하기가 있습니다. 냉방병은 우리 몸의 면역력이 저하될 때 쉽게 걸리므로 꾸준한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으로 몸의 건강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방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기를 자주 해주시고 적절한 온도 유지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여름철 전염성이 강한 질환 중 하나가 바로 눈이 아프고 가려운 증상을 유발하는 유행성 결막염인데요. 가천대 김동현 교수님의 유행성 결막염에 대한 정보,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름철 증가하는 유행성 결막염의 주요 증상과 예방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름철 유행하는 바이러스 결막염 중 전염성이 강한 것은 바로 유행성 각결막염입니다.
유행성 각결막염을 일으키는 흔한 바이러스로는 아데노바이러스와 엔테로바이러스가 있는데요. 유행성 각결막염은 약 5일에서 7일의 잠복기 후 급성으로 증상이 발생합니다. 증상으로는 눈충혈, 눈이물감, 통증, 눈부심 등이 있고 어린이는 고열과 설사, 인후통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유행성 각결막염은 접촉으로 전파되며 발병 후 2주 동안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특히 물놀이를 즐기는 여름철에 오염된 물을 통해 쉽게 전염됩니다. 물놀이에 따른 유행성 각결막염을 예방하려면 물안경을 착용하고 콘택트 렌즈는 가급적 사용을 피하며 콘택트 렌즈가 필요할 땐 일회용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행성 각결막염은 임의로 안약을 넣고 소금물로 눈을 씻는 등 잘못된 방법으로 자가처치하거나 방치하면 결막이 손상돼 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행성 각결막염은 회복까지 2에서 3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질환의 전염을 막으려면 환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피하며 손을 자주 씻어서 전염 위험을 낮춰야 합니다. 또한 환자의 가족은 수건, 비누, 침구 등을 따로 사용하고 신체 접촉을 줄여야 합니다. 오늘 건강 돋보기에서는 수술 후 혹은 디스크 환자들이 주로 찾는 병원에서 하는 재활운동 치료법에 대해 전문의를 모시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상준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상준입니다. 원장님, 이 병원에서 받는 재활운동 치료법이 일반 헬스장에서 받는 PT랑 차이점이 있을까요? 헬스장에서 하는 일반적인 운동치료는 건강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운동치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의 경우에 대표적인 근육들을 표준화된 방법으로 전체적으로 강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다리 근육의 대표적인 근육인 내측 광근, 대퇴직근, 외측 광근이 있을 때 이러한 세 가지의 근육을 모두 다 강화시키는 것에 반해 재활의학과에서는 슬개 대퇴증후군과 같이 슬개골이 바깥쪽으로 밀려서 나오는 증후군의 경우에는 내측 광근을 강화시키고 외측 광근을 약화시키고 스트레칭을 시켜서 이러한 슬개골의 움직임을 바로잡아주는 운동을 하는 것이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재활의학과에서 하는 재활운동 치료는 개인 맞춤형으로 특정한 상황에 맞게 운동을 한다는 점에서 일반 PT와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약간 개인별 맞춤이라는 것이 좀 특별한 점이네요. 예. 그럼 주로 어떤 환자분들에게 이 재활운동 치료법을 권하시나요? 예, 재활운동을 주로 하는 환자들은 급성기, 심한 통증이 어느 정도 지나고 이러한 나머지 통증을 조절을 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만성기 질환의 경우에 이러한 급성기 통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그러한 경우에 재활운동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활운동 치료법만으로도 수술을 대신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 급성기 통증이 지난 다음에는 재활운동만으로도 이러한 통증이나 이러한 기능적인 장애를 회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술 없이 기능적인 회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재활운동 치료법이 그럼 꼭 병원에서만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실제로 현재 인터넷의 발달로 요즘 집에서 혼자 따라할 수 있는 재활운동 동영상들이 많이 제작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영상들 중에 틀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하에 운동 치료를 시작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집에서 혼자 재활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일부 병의원에서는 환자들에게 동영상을 제공하여 이러한 재활운동을 집에서 혼자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건강 돋보기에서 원장님과 함께 재활운동 치료법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건전지와 함께 건강 지식들을 가득 채우셨나요? 오늘 함께 알아본 건강 정보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스스로 챙기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전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위해 알찬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뿅뿅뿅.